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재집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3기 시진핑 체제가 이제 출범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전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불편한 모습들이 몇 가지 관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수급 호재가 될 것이다. 뭐가? 시진핑의 3기 재집권이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수급상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20차 당대회, 중국의 20차 당대회 뉴스와 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TV 뉴스 탁 틀면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성공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러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어두운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되었어야 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연기돼서 어제서야 발표가 됐거든요. 중요한 경제 지표는 일정과 시간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야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이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됐다는 것은 조금 많이 뭔가 덮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너무 예의범절을 차려서일까요?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저 회의석상에서 물러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좀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월요일 10월 24일 월요일 중국 증시 등락은 폭락 그 자체였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6.4%나 하락했고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2% 넘게 하락했어요. 자,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 증시를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한국 증시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토크 주제를 시진핑의 3기 재집권은 한국 증시의 수급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중요한 단초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반대 상황, 우리나라 증시, 대한민국 증시가 역설적으로 씁쓸했던 상황이 중국 증시에 의해서 반복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웃 나라의 거대한 경제 체제, G2 국가가 급부상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개방하면서 급부상하다 보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 한국 지수 비중은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 이후부터 해서 MSCI 이머징 지수가 리밸런싱 되는 비율을 재조정하는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외국인의 대량 폭탄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의 비중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속에서 한국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눈물 뚝뚝 떨어지죠.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1시간 30분 먼저 개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중국 증시에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종의 해지 차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를 두들겨 팹니다. 마치 ATM기에서 현금을 빼내듯이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현금 뽑아가기 조금 더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뭐 커플링 되는 부분도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반응을 했다가 중국 증시는 뭐 장중 회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두들겨 맞은 다음에 회복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런 씁쓸한 상황들이 워낙 큰 중국 증시가 옆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3기 체제가 재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커져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GDP 3분기 GDP 발표,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연기됐잖아요. 지금 화면상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가 조사해온 중국의 3분기 GDP 전년비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걸로 해서 3.9%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 전망치가 3.4? 이 정도 됐는데 그거보단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가까이 당대회 때문에 일주일 가까이 연기돼서 발표됐다? 그런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좀 저거 믿어도 되나요? 뭐 이런 퀘스천을 날리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한국 증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에 비해서 투명도가 매우 높죠. 여러분들 단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에 반해서 중국 증시는 좀 뭔가 투자하신 분들 일부 있긴 한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 투명성이 이거 조금 많이 찝찝한데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하고 한국 증시에 있는 한국 주식하고 회계 투명성 어디가 더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이 그렇게까지 박하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아도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동부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런 가능성이 크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때마침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중국의 대체 역할을 뭐 100%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때마침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산 외국인의 시총 비중은 27%입니다.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띠용띠용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30% 언더였을 때거든요. 자, 이 시점을 위로 올려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바닥이었었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번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할 변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수급 입장에선 조금 이제 한국 증시로 들어갈 명분도 있는데 중국이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봤더니 얘는 좀 괜찮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하게 비중을 낮췄지? MSCI 이머징 지수 때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비중을 낮췄는데 2018년부터 보면 이게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뭐 지금 당장 강하게 유입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서히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외국인들의 낮아진 그 비중이 이제는 벗어나서 서서히 이제 다시 사들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113차 정기 세미나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3일 뒤입니다. 금요일에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3일 뒤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최상단 영상 본문 밑에 참고하셔서 이번에 정기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세미나에 관한 주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거 준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이슈 준비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주식시장은 어땠을까? 이러한 상상을 하는 주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성공투자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